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2월 25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방송 전에 캠페인 영상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요. 12월 3일의 기억을 더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12월 3일 뭐 했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술 먹다가 여기 왔어요.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예. 술자리에 계시다가 정말 급히 뛰어와 주셨죠. 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섭외 전화를 드렸더니 계엄이 터졌어요. 선배 이렇게 했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뭐 다들 경황이 없었을 텐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그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저는 그날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흘 절대 못 넘긴다. 이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성숙됐기 때문에 사흘에 못 넘긴다라고 했는데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3시간에 못 넘겼어요. 네. 아,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때 만약에 사흘 갔으면 정말 더 길어졌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이 계획했던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아무튼 많은 분들 관심으로 또 인터뷰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윤석열 최후 진술에서 사과할까? 예, 드디어 마지막 변론이죠. 네, 오늘 이제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김계리 변호사가 이런 변론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일 이제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이 헌재에서 재생을 하면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 봉쇄가 없었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게 국회 출입이 차단됐다라는 게 다수의 증언과 또 영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변론을 각각 2시간씩 들은 이후에 윤 대통령과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종 진술이 시작이 되는데요. 관건은 윤 대통령의 이 대국민 사과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입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일 이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이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비상계엄으로 국민에게 큰 불편함을 가져다 준 거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간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왔던 권 원내대표도 어제 이 헌재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도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나를 따르는 모든 분은 용서를 해달라는 메시지가 과감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탄핵이 기각돼도 걱정, 인용돼도 걱정이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연우님께서 슈퍼챗 쏘시면서 윤석열이 잘한 점을 두 가지 꼽으셨는데요. 하나는 온갖 숨어있던 비리 및 부역자들을 이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3년이 너무 길었는데 탄핵이 예정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도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사과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이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아직 모르겠지만요. 뭐 이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정도 나온 다음에 하지만 제가 종북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선거와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뭐 종식시키기 위해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왠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예. 뭐 부정선거 얘기도 또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미는 없어요. 이게 특히 헌재 심판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앞에서 증거들이 중요하고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국힘에서 이제 기우제를 지금 드리고 있죠. 제발 사과 좀 해줘. 사과 좀 해줘. 기우제인가요? 기우제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살자. 사과우제 뭐라고 해야 되죠? 기사제? 예. 그러니까 뭐 우리도 좀 살자 이제. 예. 그런데 윤석열이 그 정도로 당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 계엄 처음 막 터지고 며칠 상간으로 이제 국민의힘 분 만났을 때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진짜로.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냐. 우리가 너 골프 치고 뭐 이런 거 다 쉴드도 쳐주고 네가 하는 거 다 그렇게 옹호를 해줬으면은 아니 이재명 2심은 보고 계엄을 해야지. 계엄을 하더라도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당에서도 너무 진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의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뭐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센 발언을 해가지고 오히려 뭐 좀 수렁에 빠졌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쌍끌이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쌍으로 지금 국힘을 수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김건희 쪽은 이제 명태균 게이트 등등등해서 앞으로 있을 것들이 더 이게 문제고 윤석열 쪽은 이제 이 어떤 극우하고의 어떤 절연 이 문제를 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김계리 변호사 예. 제 패친이기도 한데 이분이 아 그러세요? 패친이었더라고. 예, 인연이 몰랐는데. 있으셨군요. 이었더라고면 이제는 끊겼나요? 아니요. 예, 끊기진 예. 않고요. 근데 예, 예. 이제 뭐 요즘 페북을 제가 안 왔는데 예. 예전에 언제 친구가 된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한참 전에 패친이었다.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한 게 아무도 제지 안 하는데 혼자 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 넘을 때 이게 약간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었잖아요. 예, 사진도 유명하죠. 예. 주윤발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주윤발도 영화에서 보면은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월담하는 이유가 정문을 막아서 그래요. 예, 그렇네요. 예, 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윤석열한테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예. 뭐 지금까지 했던 행보들이 사실 다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국민의힘 기류인 것 같아요. 조변석계 한다라는 말이 정말 딱 맞을 정도로 오전과 오후에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반 야대 얘기가 나온 게 한 일주일 전이잖아요. 주간에는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대선 준비. 근데 이제는 대놓고 주대 야대예요, 사실은. 몇몇 진짜 한두 명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구구 집회 가서 얘기하지 이제는 다 대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윤석열 바짓가랑이 붙잡는다고 대선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문제는 국민들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네 이렇게 하면서 찍어줄 거 밀어줄 것인가 너무 멀리 갔어요. 저기 어디 한 압록강까지만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시베리아까지 가버렸어. 회군이 안 돼. 회군이 내가 보기엔 지금. 예,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이런 얘기를 윤상현 의원이 한 적이 있는데 네. 아직 1년도 안 지나지 않았습니까? 2달 안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겠지만 너무 멀리 갔다 그 생각 들어요. 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윤석열 화내고 소리 지르면서 문 부수라 해.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진술입니다. 네,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이 4명이 의원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이제 마음이 확 다쳤다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그때 당시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건 기억이 난다. 그러면서 총이라는 단어도 기억이 나는데 다만 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말투를 따라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악을 썼다 이렇게 밝히기도 합니다. 앞서 이제 탄핵 심판 변론 때는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는데 검찰 진술에서는 꽤 적나라하게 계엄 당일에 그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쟁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게 대통령 경호처 비아폰 관련한 이슈입니다.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이 구속영장 3차례나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결국 이 비아폰 서버의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오늘 청문회에 나와서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 사실은 이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라는 이 혐의와 직권남용이라고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기각을 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대한 이 질문도 나왔는데 이른바 이 명태균 게이트 정황이 서서히 공개가 되면서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하는 의무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동 차장 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명태균 이야기는 세 번째 아이템에서 해보고요. 먼저 김성훈 차장 영장 3번이나 기각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충분한 사유가 있죠. 예. 어떤 그분 심우정도 보호하고 이진동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진동하고 김용현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압수수색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경찰이 했는데 갑자기 김용현이 검찰이랑 통화하더니 그쪽으로 자진 출석했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붙잡히기 싫다. 검찰에 가겠다라는 김용현의 의지가 있었고 그 통화 내용이 뭐냐. 딜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별 내용 없었다. 뭐 출석 의사를 밝혀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김용현이 했지만 그거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냥 뭔가 딜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딜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김용현이 지금 뭐 자기 공간에서 있었던 문서들 지금 3시간 동안 파쇄하고 뭐 그거 있었죠. 이만기가 계속 그 기계가 거의 고장 날지도 과열돼서 3시간 동안 파쇄하고 이게 엄청나게 많은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금 전달이 된 건데 이 검찰은 지금 수사를 안 받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지금 경찰도 지금 검찰이 경찰 지금 압수수색해가지고 특수본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랬죠. 수사하고 있죠. 예. 그리고 국방부도 지금 일부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우리들은 관련된 사람 없다. 근데 김성훈을 칠 경우에는 김성훈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를 하고 비화폰을 다 불출했던 이 사람 관리자니까 그 이후에 그런 비화폰들이 어떤 통화 내역들이 있는지 검찰 관계자들이 통화가 어떻게 됐는지 박성재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찰이 볼 것이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주저하는 것 같아요. 거기 플러스 김건희 수사는 소환을 해도 우리가 하겠다. 경찰이 수사하게 내버려 두진 않겠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문제가 있어서 특검 가야 된다라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예. 성명도 냈잖아요. 다만 이게 민주당에 약간 조심스러운 게 있기는 해. 뭐냐면은 윤석열에 대한 공소 유지를 검찰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예전부터 잔기술을 워낙 많이 부려가지고 공소유지 삐끗하면은요 그냥 석방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지금 검찰 건드리면 윤석열 공소유지 제대로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그런 뭐 협박을 검찰이 하거나 그러지 않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기소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로 해야 되는데 뇌물 수수로 했다가 무죄 나와 버렸잖아요. 재판부가 바꾸라고 했거든요. 얘는 뇌물을 주내지 왜 뇌물을 받은 대로 했느냐. 근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5년 받을 때 유동규를 나오고 그런 식으로 별 희한한 꼼수를 쓸 수가 있으니 법기술을 이거를 잘못하면은 법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거는 뭐 확실히 보이지만은 기소가 잘못돼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정권은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검찰에 대한 개혁내과 이런 수사는 확실히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스탠스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의 무풍지대 김건희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적은 있는데 내란 수사의 무풍지대에 검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김준일 평론가 말씀 듣고 보니까 드네요. 예, 지금 검찰에 수사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진우 검찰 조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구체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입장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검찰 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검찰 조사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사처벌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정확한 얘기들을 하고 뭐 윗선의 어떤 얘기들을 이제 가감없이 얘기도 하고 그쪽에 이제 책임을 또 이제 물어야 될 사실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 제일 잘못된 거니까 이게 한 거고 헌재에서는 얘기를 이진우가 안 했잖아요. 답변이 제한된다고. 그거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인영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근데 이진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답변을 하는 게 불편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헌재에서 어차피 검찰 그 뭐 피신 조서까지 다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예. 네, 세 번째 뉴스 퀴즈 넘어가 보죠. 네, 드디어 공개된 김건희 명태균 통화. 네, 어제 시사인에서도 관련된 공개를 했죠. 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편집위원이 원본 파일을 입수를 했는데요. 그간 의혹만 무성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이 두 사람의 통화 육성이 공개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 우선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니,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네, 괜찮아요. 또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관련해서 이미 제2요구권이 행사돼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그대로 지닌 채 이름만 갈아 끼운 법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명태균 씨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 등도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재의결을 하려면은 이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한다 이런 의사를 저희 방송에 나와서 언급한 적도 있고요. 또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은 명태균 의혹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쪽에서 일종의 무기명의 그늘 아래에서 이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가운데 조기 대선 모두 뭐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탄핵 심판 와중이지만은 여권 주자들도 서서히 몸풀기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제 내일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이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좀 여러 책의 내용의 일부가 좀 공개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비상계엄 당일에 그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가 뭐 대표적으로 뭐 한 전 대표가 무슨 상황인가요? 이렇게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상사태입니다. 최악 이런 답장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전 대표는 책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다.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하면 계엄이나 이 처벌 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인 수단을 써서 자신의 유죄 판결을 막으려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친한계의 선택, 한동훈 대표의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생각 별로 안 궁금해요. 통과되려면 그래도 200석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일단 요즘은 그 비명계가 이제 명태균하고 관련이 없으면 비명이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비명계가 있다. 예, 국민의힘도 비명계가 있다. 그래서 뭐 저기 오세훈, 저기 홍준표 이 사람들은 뭐 친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뭐 명태균하고 관련이 있고 나머지 비명들이라고 보는데 한동훈계가 직접적으로 말로 이 통과 얘기를 본인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배신자 프레임인데 당을 해당행위다 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를 뭐 우리를 뭐라고 했더라. 통째로 뭐 다 국민의힘을 다 죽이려는 거의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보수개멸법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아. 예. 보수개멸법으로 썼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사기꾼이고 다 헛소리인데 왜 보수가 괴멸하나요? 그러면 아니 진실이 밝혀지겠지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한동훈계가 직접적으로 이거를 찬성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의외의 곳에서 예를 들면 아까 비명계가 있잖아요. 비명계, 네. 국힘 비명계, 김문수. 뭐 유승민, 뭐 나머지 한동훈, 뭐 특히 뭐 안철수 의원도 약간 뭐 관련이 있지만은 직접적 관련은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비명계거든요. 정말로 한동훈계만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비공개 때 찬성을 누를까? 예, 찬성을 누를까? 예. 예, 줄 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예. 그럼 명태균 특검법 통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통과 안 될 가능성을 51%라고 보는데요. 예. 49%의 가능성으로 통과될 수도 있겠다. 이게 언제 어떤 타이밍에 그리고 대선 경선이 이제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제 내일 발의가 됐나? 내일이죠. 예, 27일에 이제 본회의 올라갑니다. 27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14일 저기 그 걸리고, 권한대행이 예. 14일 정도 있다가 거부권 쓰고 그러면 그 다음에면은요 딱 탄핵 심판 즈음에 이게 민주당에 돌아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의 적절한 타이밍을 보겠죠. 지금 경선이 양당 다 3주 동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선수들 이제 뭐 등록하고 하면은 딱 첫째 주 정도에 요게 딱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 경선 네. 첫째 주 정도에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생각이 나네요. 네 번째 뉴스 얼른 들어가 볼까요? 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3년 만에 확정. 네, 너무 늦었습니다. 네, MBC 보도인데요. 앞서 이제 지난달 3일에 숙명여대 측이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건희 여사 측도 그렇고 오늘까지 해서 이 숙대 민주동문회 측도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논문 표절 의혹이 논문 표절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숙대에서 이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에 착수한 지 무려 3년 만의 결론입니다. 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간본 거죠. 간본 거고 숙명여대가 지금 예. 이제 대학 등록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상 동결이거나 굉장히 물가 인상률보다 낮게 이렇게 인상이 되면서
지금 교육부 재정 지원에 사실상 목매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만약에 꼬투리 잡아서 너희 돈 안 줄 거야라고 해버리면은 진짜 대학 운영이 어렵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제는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대학 편을 드는 건 아닌데 이제 좀 적정히 이제는 대학 등록금도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숙명여대보다 더 문제는 솔직히 국민대입니다. 지금 숙명여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숙명여대는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끌다가 어쨌든 석사 논문 이거 표절이라고 해줬잖아요. 국민대는요 바람보다 빨리 누웠어요. 김걸 그거 박사 논문 그거 진짜 뭐 다 막 이거 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표절 아니에요라고 했어. 사실은 숙명여대가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숙명여대를 욕할 게 아니라 국민대를 욕해야 된다. 솔직히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국민대도 다시 판단할 거예요. 당연히 석사 학위가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김건희의 학위는 날아가겠다. 예. 네, 5번째 뉴스 짧게 그래도 해볼까요? 최상병 사건 임성근 징계 없이 전역. 네, 그 최상병 사건의 책임자 임성근이죠. 네, 오늘 전역을 했는데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 처분도 없이 오늘 전역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7월에 경북경찰청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공수처와 관련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내란 수사에 투입이 되면서 수사가 멈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한 전 사령관을 포함해서 이런 해병대 지휘관들이 인사상 불이익 없이 조용히 군을 떠나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되면 군인 연금부터 보훈 혜택 이런 예우들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최상병 순직이 곧 2년인데 지금까지 책임지는 놈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정권의 병역의 의무 다하다 순진 청년이 대하는 태도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짧게라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오게 될 일인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특검을 하든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하든 그래가지고 책임은 물어야 되겠다. 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은 군대 나라가 지켜준다. 군인은 나라가 지켜준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무너지는 거에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료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무료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1670-2571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현금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 추천 시에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 드리는 새 이벤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자, 2월 25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장대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